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진행자 한 분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시켜드리죠. 김기훈 아나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3프로도 팬이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게 되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오늘은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자 간단 시장 브리핑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금요일장. 오늘은 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죠.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 넘게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코스피는 7,387선, 코스닥은 1,213선에서 현재 오가고 있죠.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조 넘게 1조 7천억 원 물량을 또다시 던지고 있고 개인들이 그 수급을 또 강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사고 있지만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2%대, 하이닉스는 1%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초반에 비해서는 그리고 프리마켓에 비해서는 좀 낙폭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소부장단 안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여럿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 안에서 오늘장 현대차 시세가 강하죠. 지금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유리기판 쪽은 오늘 SKC를 필두로 좀 강하게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산업재 쪽도 약하죠. 지금 조선, 방산, 원전 전반적으로는 지금 파란불을 켜내는 종목들이 많고 어제 또 호실적이 나왔던 HD현대중공업도 오늘장 5% 넘게 좀 큰 폭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프릴바이오가 15%대요. 두 자릿수 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도 오늘 상당히 강하죠. 지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장에서 14%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흐름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쪽은 오늘 코스닥 안에서 로봇 그리고 바이오는 강하지만 2차 전지는 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어제장에서 또 강하게 좀 빠졌었던 차익 매물이 출회됐던 전선 쪽 안에서는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여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이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화장품 섹터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또 한국콜마 실적이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고 최근에 APR도 정말 엄청난 실적을 기록해 주기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강하게 받아가면서 오늘 화장품 쪽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까지 강한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황을 함께 체크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멀리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김문정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중앙 WM센터 김문정 PB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0피 시대인데 대구도 요즘 어때요? 대구도 열기가 굉장합니다. 사실 손님들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외치면서 그쵸. 네,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PB님 오늘 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주실지 궁금한데 오늘 어떤 섹터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늘 주제가 뭘까요? 저는 일단 오늘 화장품 섹터 K 코스메틱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K 네. 코스메틱. 네, 사실 이게 화장품이 예전의 화장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여져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어제 APR이 IR 공시 자료를 또 네. 발표를 하면서 맞습니다. 컨콜도 했었거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오늘 저는 화장품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화장품 뭐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종목이 있습니까? 종목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APR이 아무래도 대장주 APR.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보고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ODM사들, OEM사들도 지금은 좀 주목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일단 아침에 한국콜마 실적이 나왔잖아요. 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네. 우선 간략하게 한국콜마 실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도 아침에 뜬 자료만 보고 네.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네. 일단 1분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88억 정도가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 31%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결국은 한국 화장품의 ODM사, 한국콜마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맥스, 뭐 코스메카 코리아 등의 또 기업들도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코스맥스 또 실적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APR 가장 좋게 보고 계신다고 조금 전에 탑픽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APR 또 1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사상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잖아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줬고 APR이 또 놀라운 게 해외 매출이 90%로 나왔는데 사실 그러면 10%가 국내 매출이라는 건데 국내 매출도 많은데 그게 10%라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APR의 실적 이후에 오늘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네. APR 4% 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오늘의 시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의 시세는 아무래도 전일 APR이 실적 발표를 하고 사실 저딜에는 좀 빠졌었거든요. 네. 주가가 빠졌었는데 그 이후로 오늘은 한국콜마도 실적이 잘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좀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APR도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좀 상승을 하다가 일단은 지금은 음봉으로 좀 돌아서기는 했는데요. 네. 그래도 네. 저는 사실 APR이 지금 보시면 차트도 좀 꾸준한 또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또 반등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품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는 비만이다. 화장품은 그런 탑픽이 뭡니까? 끌고 가는 게 뭐 기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마스크팩일 카테고리 수도 안에서. 있고. 네. 그 중에 요즘 핫한 건 뭐예요? 요즘 핫한 건 아무래도 더마 코스메틱 그리고 오. 네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아나운서님은 네. 혹시 에이징.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죠. 안티에이징. 맞아요.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또 예뻐지고 싶은 그 욕심이 끊임없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또 늙기가 싫다. 그러니까 노화를 하기 싫다라는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네. 단어인 거고요. 그리고 더마 코스메틱은 이제 피부에 뭐 여드름이나 좀 치료 목적을 바탕으로 가미된 화장품을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관련된 그런 업체가 APR입니까? APR은 슬로우 에이징에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기업이고요. 또 더마는 저희가 일부 알고 있는 ODM사들,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주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장품주 안에서의 좀 전반적인 시세 진단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결국에는 ODM, OEM사 보는 게 덜 다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의 시세를 보면 인디 브랜드 쪽으로 좀 강하게 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시세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좀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테고리 안에서 좀 어떻게 나눠보고 투자에 진입해 보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래도 화장품 섹터를 전반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주도주는 어쩔 수 없이 보기는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뭐 트렌드가 뭐 더마 코스메틱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어쨌든 저희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APR 주도주를 한번 보기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화장품들을 제조하는 ODM사들은 일단 추가적으로 좀 필수로 보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화장품에서 주도주라는 것은 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세, 모멘텀이 가장 높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모멘텀을 좀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APR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마존에서도 지금 탑 12 상품 안에서도 이미 세 맞아요. 가지의 상품이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미 영향력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지금 시세를 여전히 펼치지 못하고 있는 조정을 크게 받은 쪽보다도 오히려 대장격인 APR을 좀 주시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주 안에서 저는 좀 가장 궁금했던 게 사실 제닉 바이오던스 마스크팩 워낙에 유명하고 제품력도 유명하고 지금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탄탄한데 주가가 워낙에 안 가서 좀 투자자분들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제닉. 네, 제닉. 네. 제닉은 좀 언제쯤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할까요? 오늘도 오늘도 빠지네요. 한 3% 정도 밀리네요. 맞습니다. 제가 추후에 제닉에 대한 자료도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네. 사실 제닉이 그 바이오던스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그 제품이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좋고 많이 팔린다라는 이야기로 이때 이미 시세를 한번 줬었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줬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숫자로 명확하게 찍히는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 더 확실히 돌아서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수출의 모멘텀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담아봐도 괜찮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말은 주가는 많이 흘러내렸지만 네. 여전히 화장품 수출이 잘 되는 걸 보면 네. 지금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거다. 네,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제품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저희 마스크팩은 일반 시트에다가 스킨이나 로션을 그쵸, 그쵸. 부어서 네, 네. 거기에 담겨 있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소위 3시간 팩이라고 저 저희가 해봤어요. 그거. 그렇죠. 비행기에서 붙여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 그게 비행기는 이제 오래 몇 시간 동안 타야 되니까 붙이고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네. 촉촉해진 상태로 이제 나갈 수 있었거든요. 네.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되게 애용을 하는데 네. 이 제품이 소위 화잘먹템이라고 저희가 화잘먹. 화장 잘 먹는 아이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약간 젤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율이 일단 굉장히 높고 네. 불량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해자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저는 보여졌고 그래서 제닉은 일단 꾸준하게 한 번씩 조금 체킹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제닉이 비쌉니까, 이 마스크팩이? 고가예요? 좀 비싸요. 다른 마스크팩보다는 네. 좀 비쌌던 것 같아요. 마스크팩 맞아요. 보통 한 장에 뭐 한 1,000원대라면 네. 이거는 10,000원 넘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쵸? 맞습니다. 그렇게 네. 타깃이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 네. 네. 그만큼 좋으니까 또. 그렇게 네. 좋으니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피비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도 한번 좀 처음부터 보도록 할까요? 화장품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주목해봐야 될 이유를 정리해봐 주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포인트들 있을지 PPT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아마존을 사실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뭐 올리브영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잘 팔리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는 화장품이 수출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존 안에 뷰티 베스트셀러를 보고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미 APR 메디큐브 제품이 3가지나 들어있고요. 네. 특히나 1순위를 하고 있는 이 제로 모공 패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수요가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던스 제닉 제품, 이게 벌써 2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하. 제가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올리브영을 가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오, 체크를 현장 하거든요. 체크. 네, 네. 현장 체크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는 이 바이오던스 제품이 품절이었고요. 네. 네, 이번 주는 다시 재입고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또 한 번씩 세일 기간을 또 가지는데 그때 또 되게 빨리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지표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PR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순위라는 이 큰 또 어떻게 보면 메디큐브. 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안 넘어갈 또 짚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APR이 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1분기 매출액이 5,934억으로 작년도 4분기 매출액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작년도 4분기가 5,476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으니까 올해만 거의 2조가 넘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잠깐만요. 같습니다. 화장품은 분기마다 계절성이 있을 텐데 네. 작년 4분기가 사실은 성수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를 1분기 뭐 비수기라고 생각해도 되려나? 어쨌든 그걸 넘었다는 것은 좀 네. 고무적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화장품이 계절성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여름철에 가장 또 선크림이나 네네. 이런 쪽 때문에 또 한번 실적이 올라오고 그리고 1분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을 시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PR은 이렇게 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결국은 디바이스의 영역도 있겠지만 이 디바이스를 쓰기 위한 이 화장품 제조 능력도 무시를 할 수가 그쵸. 없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가장 놀라운 거는 여기서 해외 매출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해외 매출이 작년도 대비 180%가 그러니까요. 상승했다. 정말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해외 분야가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도 그 채널을 강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컨콜에서 CFO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월마트랑 코스트코에도 입점을 할 계획인데 이게 네.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일단 어쨌든 올해 안으로 아마 입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뭐 API 같은 거는 추세를 보면 오늘 뭐 차트 좀 찍을 수 있나요? 네. 1년 한번 동안 띄워보겠습니다. 꾸준히 올랐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근데 APR을 제외하고 보면 뭐 한국 콜마부터 시작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안에서도 약간 갈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 ETF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종목 하나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모멘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지금 결국 APR이 꾸준하게 계속 웃고 있는데요. 지금 또 APR은 일단 그렇고 한번 한국콜마나 이런 것들도 네.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전혀 다른 차트잖아요. 네. 같은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맞습니다. 게 의미하는 게 뭐죠? 아무래도 APR은 지금 숫자로 이미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숫자도 숫자고 사실 그 CFO의 능력 이런 것들도 요즘은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APR이 가장 크게 강점을 가지는 거는 마케팅 능력이거든요. 근데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본인들이 직접 사실 마케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ODM 제조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APR은 연예인들을 필두로 또 마케팅을 잘 하고 있고 또 온라인 마케팅 틱톡이나 뭐 그런 또 채널들을 잘 운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APR 쪽으로 많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클래시스는 어떠냐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아, 오늘 네. 또 이제 그 파마리서치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오늘 미용 의료기기 쪽도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은데 클래시스는 어떻게 보세요? 클래시스도 당연히 좋게 보기는 하는데 네. 사실 클래시스가 많이 시세를 줬었다가 네. 올해에 돼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갭을 좀 띄우고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시스도 좀 숫자가 찍히는 게 보이고 실적이 잘 나오기만 해준다면 다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볼 때 차트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차트를 봤을 때도 어쨌든 요 갭은 또 다시 메꿔주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차트 분석을 해보니 저 갭은 메꿔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회사도 탄탄하고 그쵸. 네, 어쨌든 미용기기는 좀 해외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져오신 PPT 자료를 보니까 후반부에 ETF가 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 ETF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네. 제가 ETF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까 빈센트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의 종목이 지금 이끄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ETF 안에서도 이 비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고 또 내가 만약에 종목 하나를 좀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ETF를 봐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품 섹터에는 ETF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솔 화장품이랑 타이거 화장품이 있는데 지금 안에 보시면 종목의 비중이 매우 다릅니다. 일단 그렇네요. 네, 솔을 보시면 APR이 일단 월등히 좀 높고요. 네. 그리고 타이거 화장품은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의 종목을 좀 특정하기가 어렵다. 제가 만약에 APR을 말씀드려도 나는 APR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ETF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둘 다 보니까 API 비중이 가장 높네요.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장품에서도 뭐 여주사네요. 맞습니다. 결국 주도주를 역시 봐야 여기서. 됩니다. 네. 그렇죠, 기린 씨 여주사 알아요?
여주사 너무 잘 알죠. 아, 그래요? 네. 여기 이렇게 네, 여주사. 다 네. 읽었어요, 저. 아,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로 보는 뭐 수익률 이번 주 주도 섹터가 따로 있나요? 네, 일단 아까 뭐 ETF 잠깐 말씀드려서 올해 좀 주도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ETF로 본다면 올해 누적 수익률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올해 누적 수익률을 바탕으로 주도 섹터를 볼 수가 있는데 건설이 일단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반도체, 이어서 증권, 통신, 전력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사실 일단 당분간은 좀 주도 섹터가 증권 그리고 전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원주 지점에 이학주 차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네. 증권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증권이 사실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브로커리지 수익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삼성증권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더 한 번 더 흐름을 좀 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전력은 어쩔 수 없이 AI의 수요 때문에 일단 꾸준하게 2029년까지도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월 이후 그 다음 주도 섹터 지금 증권이랑 전력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오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오늘이 좀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빠질 때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CJ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CJ? 올리브영 네. 실적 기대가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CJ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CJ도 한번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CJ도 사실 보면 조금 꾸준하게 최근에 계속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CJ도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좀 기대는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 그리고 뒤에 시장을 보는 분들도 아무래도 올리브영이 최근에 지금 올리브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도 정말 많거든요. 진짜 많더라고요. 네, 네. 특히나 중국 분들이 맞아요. 이게 무비자가 되고 나서는 네. 거의 싹쓸이를 해간다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또 요우커 분들도 왜 아모레 퍼시픽이나 또 대장 역할을 했던 화장품들 쓸어 갔듯이 이제는 또 올리브영이 그 타깃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CJ는 또 실적을 한번 또 좋게 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구에서 오늘 아침에 올라오셨죠? 네, 맞습니다. 새벽에 네.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이 좋긴 좋아요. 어떠세요? 오랜만에 우리 삼프로TV 시청자분들 앞에 섰는데. 네. 일단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제가 사투리는 어쩔 수 없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게 또 여유고요. 그런 거에 또 관심이고 사랑이니까요. 자,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김문정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분들께 좀 드릴 말씀이 있죠.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 빈센트의 북토크, 여러분들 빈센트를 또 실물 영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네. 마련이 됩니다. 12일에 또 준비가 돼 있죠. 북토크 맞아요. 5월 12일 날. 아, 네. 생각났다. 그날 도와주시잖아요. 그날 이제 저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진행을 맡게 됐는데, 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종목에 대한 얘기도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중심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저의 독후감인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좀 직접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신청은 저희 실시간 댓글에서 하는군요. 실시간 댓글로. 네. 이번에 보니까 한 400석 정도밖에 그러니까요. 못했는데 어쨌든 선착순 마감이라고. 네. 뭐 많이 그래서- 오시겠죠. 뭐. 그럼요. 아래 이제 참여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신청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광화문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뭐 북토크도 하고 어저께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비가 좀 그쳐서 다행이지만 많이 길에서 떠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죠? 자, 여주사 사인본 네. 이벤트입니다. 아, 맞아요. 자, 이거는 글쎄 뭐로 할까 좀 고민해봤었는데 여주사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키워드죠. 여주사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여전히 주소주를 사라 등등 재밌는 삼행시 한번 지어주세요. 재밌게 지어주시면 저희가 엄선해서 친필 사인해가지고 한 몇 권 할까? 한
한 100권 정도? 시원하게. 아,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100분 정도. 한 100권 정도 저희가 사인해서 드릴 테니까 여주사입니다. 여주사를 관련해서 재밌는 삼행시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오. 저희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오후장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2시 이후에 우리 시장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